예, 2026년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아침 9시 45분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단기로는 4359년이고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상원 갑자년으로 계산하면은 우리의 고대사가 만 903년, 태고사로 보면은 74,145년이 되겠습니다. 그 74,145년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그 환단고기의 그 삼승기 하편에 원중동 선생님의 시간에 기초해서 우리의 그 태고사의 시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또 좀 그 심각하고 또 한편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해서 아침에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글을 적어봐야 사유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정치 산책 191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산책 설날 특집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또 다시 처음으로 이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여야,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 국민의힘의 그 주류 세력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 이제 정당이니까 이거는 이제 공적 단체인 것이죠. 왜냐면은 민주주의의 그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 의사를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적 단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물론이고 이 당들은 국민이 내는 그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을 받으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여의도 국회 아방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엄중하고 정교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1원이라도 엉뚱한 데 돈이 쓰여서는 아니 된다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는 여야의 그동안의 이 국회의원들은 그들의 그 국회의원직과 국회의원이 자기들의 그 추세와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서의 그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착각하여 어마어마한 그 헌법상의 지위를 누리면서 보좌관을 뭐 7명, 8명 정도 두면서 하나의 중소기업인 것이죠. 이런 한 300명 정도 되는 이 연놈들이 바로 지금 현재 여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하도 분노스럽게 하기 때문에 오늘 다시 정치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현재 당대표는 정청래이고요.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장동혁이죠. 장동혁이는 당대표 연설에서 보면 매우 개의한 언사와 행동, 얼굴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히틀러가 미치는 것 같은 짓을 하면서 윤 의견을 주장하면서 일약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된 자들이고요. 정청래는 민주당의 깨시민들을 1인 1표제 당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레다바이 쏘면은 사기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청래를 당대표로 뽑아 주었던 것이죠. 여기에 바로 관여한 자들이 문의견 세력 내지 노빠 문빠로 이어지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주류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의견 세력들인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대통령 기간 중에 또 이 노빠 문빠 기간 동안에 바로 386 지금 현재 586, 686이 되어 있는 이 학생운동권들이 주류가 되어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노빠 문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매우 기회를 잡았던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촌에서 플랜카드도 걸고 누구 아들 누구 딸 그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다. 그 친구 출세했다 하더라. 또 한쪽에는 범생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머리가 좋게 타고나가지고 열심히 집념을 불태워서 고시도 합격하고 사시, 행시, 외시, 뭐 입북고시, 뭐 여러 등등 해서 또 한편으로는 사관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까지 이렇게 해서 또 검사하다가 나오고 판사하다가 나오고 이렇게 뭐 변호사하다가 시민운동하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에 입문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은 이 환상적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적 우울감에 빠져버린 이런 병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원래 애시당초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다 소멸되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또 그저 뭐 책을 좋아하고 또 명분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도 아는 부분을 이 정치를 하고 있는 이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은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없는 자는 정치를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욕을 하고 있는 여야에 있는 이 여의도 국회 아방궁에서 지금까지 잘해먹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정치인인가 정치인이 아닌가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심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이 없고 있고 없고, 그 사람이 뭐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정말로 국민에 대한 애틋한
애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부를 좌우하는 것이죠. 만약에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자기 출세, 자기 낫 내기에 바쁘고 또 이 환상적 우울에 빠져 가지고 자기 학벌을 팔아먹고 기타 등등 온갖 방법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이 고개 숙이고 절하고 하면서 사술로서 소위 말하는 레다바이 해서 거짓으로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그들이 마음속에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그 사람이 자리 잡고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만 한다면 그 정치인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소위 말하는 그 합법적이기만 하다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비루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시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서도 결국은 두 가지의 이돌리기, 소위 말하는 돈을 벌고 자기 출세하기에 바빴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우리가 해방 이후에 80년 동안에 때로는 좌빨, 우빨, 그 다음에 뭐 서울대, 비서울대, 듣보잡, 그 다음에 어떻게 내 아들이 농사짓는 네 아들랑 같으냐, 서울대 놓은 놈이 어떻게 시골에 있는 전문대 놓은 사람하고 같으냐, 어떻게 판검사 된 내 아들하고 어떻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 아들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이대를 나왔다 안 나왔다 붙어해서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 해서 붙어해가지고 동네에서 플랜카드 걸고 안 걸고 그러면서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나오라고 해서 막 피켓 떨고 슈퍼챗 쏘고 후원금 내고 기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서 우리 이 국민들 소위 말하는 깨어있는 시민을 기청 민중을 앵벌이시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앵벌이론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은 뺄갱이로 몰아서 앵벌이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 팔아서 앵벌이시키고 그 다음에 부자 됐어요 하면서 앵벌이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면서 앵벌이시키고 조직된 힘이라고 앞세우면서 앵벌이시키고 행동하는 양심을 해야죠 하면서 앵벌이시키고 이들이 뭐냐면은 바로 지금 현재 여야의 정당이고 당 대표들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정치를 이해를 하는데 좀 더 우리가 통찰력 있게 우리의 자존심을 좀 세워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가장 뭐냐면은 알아야 될 것을 한 몇 개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정치 사기꾼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점, 항상 우리가 정치인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점, 혹시나 이들이 우리를 앵벌이시키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상적 우울감에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 애가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다든지, 판검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똑똑하다든지,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가 겉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스스로 쫄아 있는 거는 아닌지. 세 번째, 이 정치인들끼리 낮에는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밤에는 서로 여자 끼고 술 처먹으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들이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에 대한 우리가 그 의구심을 가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 침대 축구를 하는 동종 교배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이들은 또 교활하고 비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릴 때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되고, 어릴 때부터 동네에 플랜카드도 걸어주고, 그 다음에 학생운동권 한다고 하면서 마치 정의 소유자처럼 행동하고 기타 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환상적 우울감에 자리 잡아가지고, 과거에 임종석이가 이 판문점에 1사단에 실적 근무를 썼는데, 거기 가갖고 나이방 검은 안경을 쓰고 똥폼을 잡는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참 기이한 것이죠. 정청래가 요즘 저기 어디 연평도 가갖고 새우잡이 흉내 내면서 새우 처먹으면서 하는 그 행동들 보면 기이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소달구지로 이 밭을 갈아보고 진짜 뭐냐면은 이 땡볕에 콩밭을 매라고 하면은 진짜 죽을 맛이거든요. 저도 거기 오래 못 견뎌가지고 호메이 던져버리고 밑에 있는 내과에 가가지고 목욕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 저기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래도 어릴 때 소달구지로 제가 한 마지기가 100평입니다. 밭은 한 마지기가 100평인데요. 700평을 내가 한번 갈아 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 경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 밭은 산골짜기 있어가지고 그 밭은 700평이면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냐면은 정식으로 아주 밑바닥을 촘촘히 갈은 건 아니고요. 전기로 하면서 밑에 흙이 올라오면은 묻히면은 다른 부분에는 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갈았다는 표시가 뭐 안에 숨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다 가른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반밖에 안 가른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이 비겁하고 비열하고 비루한 비참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는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식, 자기 추론, 자기 반성이 없는 자들은 바로 사악한 자들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윤어게인들을 외치고 있는 소면 장동혁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어게인을 부르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김어준, 유시민이, 기타 양정철이, 기타 이낙연이, 이런 그룹, 이 사람들 자기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저그들끼리 비판하는 거 봤습니까? 예, 비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자기가 잘못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윤석열이 내란 때 나와가지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유시민이, 김어준이, 문재인이, 조국, 자기들이 윤석열 뽑아놓고 나중에는 대책이 당해가지고 오히려 저거들이 탄압받았던 코스프레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의견을 지금 이제
공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장인수, 장인수, 기장강, 장인수가 맞나? 와, 이 뭐냐면은, 공소 취소, 거래설, 이재명의 공소가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한 5건 되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를 모두 뭐냐면 취소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은, 정식적으로 뭐냐면은, 절차를 밟아 달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직권이 남용이 돼가지고 우리 이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탄핵감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우리 함동균 선생님의 예를 들면은 겸손 교회의 틀보 교주, 겸손 교회의 틀보 교주, 이 아침에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을 말하는 것이죠. 저도 오랜 시간에 뉴스 공장에서 박구용이와 김호준이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 들으면서 그때는 거대 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이 탄핵과 이 정권 교체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마음속으로 비록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참고 또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무기징역으로 지금 우리가 판결을 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 잠복하고 있었던 거대 악의 축 문의견 세력들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이 국민의 의식과 국민의 마음속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김호준이가 유시민이가 순진하게 나와가지고 문의견을 부르짖으면서 그들이 공동으로 뭐냐면 우리들을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번에 개박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에 대한 우리가 애민 정신이 없는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시민이가 현자인 척하고 또 내생남이라고 하면 내가 섹시한 남자를 내생남이라고 하잖아요. 하면서 민주진영의 매우 어른인 척 하면서 했지만 결국은 이 유시민이가 그동안에 하고자 했던 것은 노빠 문빠의 더러운 피를 이어받아서 그들의 책을 팔고 그들의 귀족 정치를 연장하고 싶어하는 자였다는 것으로 이번에 다 들통이 난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러한 분석을 제가 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국민의힘이야. 그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전체주의, 그 다음에 파시즘, 그 다음에 극우 집단, 이념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는 돈과 초세를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집단이니까 저는 그것들은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땐 제치놓고라도 이 더불어민주당 과연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지금 이제 정청래는 과연 민주주의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혹시 김호준이나 유심 기타 뭐 정준이 매불쇼 기타 새날 그 다음에 박시영이 장인수 뭐 기타 그 패거리들 소위 말하는
타경민이, 양정철이, 전해철이, 이낙연이 이런 세력들이 다시 이 문의견을 주장해서 과거에 무능력한 정치 집단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의 180명, 190명 되는 이 정치인들이 과연 앞에서 제가 지적했던 국민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할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30명 정도 될까 말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80명 중에서 30명밖에 안 된다면 뭐 말 다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머지는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애들은 비열, 비루, 비겁, 비참한 모습으로 앞으로 결말을 낼 것이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이 국민의힘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 주류 노빠 문빠를 포함해서 이들은 우리 깨시민 그리고 기층민중들을 앵벌이 시키지는 않았을까. 제가 앵벌이론이잖아요. 앵벌이론. 환국무학소년의 골장 김태수 정치산청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들은 우리들에게 앵벌이 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그 앵벌이 시키는데 따랐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저항한다. 그들이 출세, 그들이 돈, 그들의 정치 노름에 레다바이 당해가지고 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내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그리고 과연 세 번째 김대중과 그 토 세력들, 소위 말하는 호남 민주 세력들이 과연 기층 민중을 위해서 민주화를 했는가? 제가 볼 때는 김대중과 토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팔아서 기층 민중을 앵벌이 시켰던 거에 동일하고요. 노빠 문빠와 386 학생운동권, 지금 686 운동권이 됐는데 586, 686 운동권이 됐는데 이들이 민주화를 팔아서 학생운동권을 팔아가지고 기층민중과 깨시민들 독립된 자율적 주체에서 법령민주주의를 뭐냐면은 앵벌이 시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재명 정부, 소위 국민주권 정부는 앞으로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5가지 정도의 이런 아젠다를 던지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정치산책의 앞에 이야기와는 좀 다른데요. 지금 현재 우리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에 미국이 지금 현재 이란에게 했던 그런 전쟁이라든지 제가 그동안에 설명했던 샤먼 제국, 네오 샤먼 시대라는 과연 어떤 시대를 말하는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용궁전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왜 제가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 용궁전을 부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AGI 범용 인공지능의 기술공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병한 미래 역사학자가 말씀하셨다. 제가 이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이 점이 바로 샤먼 제국의 용궁전과 실리콘밸리가 유사하다는 것을 이미 말해왔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인공지능 시대는 기술혁명의 엄청난 변화가 샤먼 시대 때 농경사회를 이끌어가는 시대와 엄청난 변화의 시기와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미국에 있는 이 기술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과거의 샤먼 제국의 용궁전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것이죠. 샤먼 제국의 용궁전이 공부했던 것이 바로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군사기거든요. 사냥.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금 이제 미국의 기술혁명을 이끌어가는 그저 그 얼굴 마담일 뿐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군사 계급을 대신할 명령자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트럼프는 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행동대장일 뿐인 것입니다. 샤먼 제국의 바로 용궁전의 샤먼들이 바로 실리콘밸리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군사 계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이란으로 말하면은 혁명수비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트럼프는 실리콘밸리의 혁명수비대의 단장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 군사 계급을 대신할 명령자일 뿐이다 이거죠. 자, 이번에 이스라엘 플러스 이 트럼프의 이란 공격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이들의 예비 연습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우리가 그 정치사를 공부를 해보면 이슬람 공화국이 바로 과거에 이 샤먼 시대 때 가지고 있는 신정 정치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은 최고 지도자가 있고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바로 이거를 보좌하는 혁명수비대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고구려 때 조의선이라든지 신라의 화랑도와 같은 것입니다. 특수 집단인 것, 특수 군사 집단인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진짜 평생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들여다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슬람 공화국에 대한 이들의 예비 연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예비 연습이 전 그 지구촌에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존엄이라든지 자유, 행복은 이제 이 버린 채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기술, 자본, 데이터베이스 모두 가진 이 샤먼 제국의 용궁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2025년, 2026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혁명이 너무나 현격하게, 너무나 급진적으로 이미 기술혁명의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이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또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될지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국매학술원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 본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AGI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오게 되면은 인간이기만 하면은 인간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시대로 이제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에는 인간이 돈과 출세해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시대로 이제 들었지만은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나 우리의 그 대덕단지나 이런 데서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로봇들이나 기계가 나올 때 과연 이 인간들은 어떻게 서로 이거를 우리 인간들 피 흘리는 인간, 저는 그래서 피 흘리는 인간이라 그랬는데 인공지능 인간이 아니라 피 흘리는 이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마두로 사건이라든지 이번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호메니의 축출이라든지 폭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이 예비 연습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AGI 기술공화국은 이란을 대상으로 예비 연습한 것이다 이거죠. 앞으로 이런 예비 연습이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대한다. 2020년 2월 28일부터 지금 현재 2주째 일어나고 있는 이 피를 흘리는 인간의 무력감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 전 인류의 인간들이 우울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주 동안에 이처럼 우울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인간의 존엄이 무의미한 것을 우리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최첨단 과학 기술 무기를 가지고 인간을 학살하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윤석열이 내란의 밤이 6개월 이상 진전이 된 것 같은 이 공함이 이 자리 잡았다 이거죠. 트럼프는 실리콘밸리의 용궁전을 이용해서 전 세계인을 우울하게 한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네오 샤먼 시대에 우리의 용궁전은 어떻게 앞으로 이거를 만들어 갈 것인가, 법령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샤먼제국의 용궁전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고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의 유계죠. 유계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예술, 군사학, 사냥, 이것이 이제 유계인데요. 이 생산자 농경을 위해서 이때는 이제 달력을 만들었고 천문학을 보고 달력을 만들었다면, 이번 실리콘밸리의 트럼프 실험은 기술공화국이 인간을 죽이는 모습을 직접 우리가 봤다는 것이죠.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런 뭐냐면은 목표도 없이 전쟁도 시작하고 전쟁도 지가 끝내고 그 다음에 전쟁을 예비 연습하듯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봤다는 것이죠. 과거의 칼과 칼이 아닌 대포와 대포가 아니라 첨단 기술 무기와 재래식 무기와의 일방적인 게임이었다 이거죠. 일방적인 예비전쟁이었다. 예비전쟁. 전쟁도 본인이 하고 종전도 본인이 해버리는 이 결론, 이번 이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이다 이거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히틀러가 저질렀던 홀로코스트라든지 아우슈비츠 집단 학살 수용소와 같은 똑같은 짓을 이번에 가자 지구라든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은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구나라는 결과를 도달했기 때문에 이 아주 사악한 집단으로 앞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스라엘, 유대인과 미국이 문제다 이거죠. 이 지구촌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들이라 이거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로서는 러시아, 중국인데 미국의 패권은 중국의 기술에 의해서 앞으로 주춤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슈는 이슈로서 덮는다. 기술혁명, 기술혁명으로서 덮는다. 중국의 부상만이 이 미국의 이 예비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거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치게 되면 중국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중국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만을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도 북한을 무력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서로 지금같이 이념과 생각이 다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서로 노력하고 서로 공존한다면 같은 말 같은 글을 쓰고 있는 같은 나라는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국민의힘 장동혁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에 의해서 기청민중을 앵벌이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벗어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이미 이들은 그 한계의 범위와 깨시민에 대한 모욕의 선을 넘었고 두 당대표는 미친 트럼프와 같다. 이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자들이다. 그들은 우리를 우매한 민중이고 그들이 만든 것은 우리를 우매한 민중이고 앵벌이 당하는데 무감각하고 그들의 환상적 우울감에 지배당했기 때문이다 이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가 국민 주권주의 시대 때는 그들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민주주의 몰락과 자본주의 몰락을 이번 미제국주의를 통해서 재확인하면서 이 법령민주주의, 김진애 선생님은 공간민주주의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 법령민주주의라는 것은 스스로 학습하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법령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 학습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열어가야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왜 우리는 삼원제국 문화, 문명, 사상 제도를 공부해야 하는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의 사회과학원, 그 다음에 우리의 대덕단지 용궁전이 어떻게 갖고 차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AGI 기술혁명은 네오 샤먼 혁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과거에 온누리의 온 세계에 우리의 말과 글을 통해서 이 기술혁명을 전해주었던 샤먼 제국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네오 샤먼 혁명을 만들어 가보자. 이게 이제 저 오늘의 정치산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